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리틀 밀튼이라고 소울 브루스의 제왕이라고 그래요. 이 리틀 밀튼이란 예명은 덩치가 크대요. 근데 예명이 리틀 밀튼이야. 작아서 리틀 밀튼이나 그게 아니고 아버지 별명이 빅 밀튼이었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들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는 리틀 밀튼이라고 옛날부터 제 누구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렀던 걸 갖다 자기 예명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울 브루스의 제왕 소리를 듣는다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블루스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가수들이 마지막 곡으로 대부분 부르는 곡이 있대요. 그래서 브루스의 비공식 애국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곡이 있는데, 그게 블루스 이즈 올 라이트라는 곡이거든요. 그 곡이 바로 리틀 밀튼의 곡입니다. 브루스의 비공식 애국가다. 다들 마지막엔 그 노래 떼창하면서 공연을 갖다 끝낸다고 하는데, 리틀 밀튼 소울 브루스의 제왕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4년생이에요.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꾸준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한 만큼 사실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죠. 소울 브루스라는 영역에서는 제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뮤지션입니다. 보통 우리 브루스 하면은 이 작은 클럽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이게 그냥 전형적인 그냥 블루스 뮤지션의 공연 모습이잖아요. 근데 소울 브루스는 공연장이 조금 달라요. 셔틀린 서킷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0년대 50년대 백인들이 가는데 흑인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요. 흑인들을 위한 공연장, 이걸 갖다가 셔틀린 서킷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냐면 그냥 흑인을 위한 그런 공연장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공연장을 위주로 공연을 했던 게 소울 브루스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연장이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타 하나 들고선 노래하는 이런 공연 형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울 브루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제 관악 편성, 캄보 밴드의 관악 편성이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카고 같은 편성, R&B의 뭐 템테이션 같은 이런 가수들이 백 사운드를 담당하는 그런 캄보 플러스 혼이 들어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뭐 보통들 말하는데, 그런 사운드가 소울 브루스의 아주 기본적인 사운드다. 일단 첫 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리틀 밀튼의 아주 대표곡 중 하나인데, Walking the Backstreet and Cry라는 곡입니다. 뒷골목을 걸어서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타만 쳤으면 비비킹이 부럽지 않을 것이고, 노래만 불렀으면 버비 브랜드가 부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보면, 뭐 하나만 좀 더 했었으면 정말 확실히 이름을 날렸을 텐데, 기타도 잘 쳐요. 노래도 잘 부르고, 사운드가 커요. 묵직해요. 그리고 기타는 그 목소리에 비해서 정말 그 선이 얇다고 그러는 건 묘하고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그런 사운드를 내요. 기타 연주가. 보컬과 기타 연주를 갖다 이렇게 같이 살짝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왜 소울 브루스의 제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34년생이고 2005년에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브루스 매니어들 중에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뮤지션으로 이렇게 지내온 역사를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능력에 비해서 평가를 갖다 크게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노래가 슬퍼요.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금지된 사랑을 하는 사이야. 남들이 모르게 사랑을 나누고 그 답답함에 뒷골목을 울으면서 걷고 있네. 그런 사랑 뭐 다는 안 해봤겠지만, 만약 그런 사랑, 금지된 사랑, 꼭 금지된 사랑이라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짝사랑이겠죠. 어떤 일종의 아주 진한 짝사랑을 한번 맛보셨던 분들에게는 좀 울림이 있는 노래가 아닐까. 이 리틀 밀튼이
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50년대는 흑인 음악의 최고 큰 레이블인 선 레코드, 60년대는 체크 레코드, 시카고 브루스를 갖다가 이렇게 부흥시킨 그 딱 대표적인 레이블이잖아요. 그리고 체스 레코드에 관한 영화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레코드였는데 거기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70년대는 스택스 레코드. 그러니까 첫 번째 곡이 스택스 레코드에서 발표한 곡이에요. 스택스 프로파일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원래 스택스 레코드에서 7인치 싱글로 나왔었기 때문에 앨범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앨범에 이제 이렇게 모아서 컴필레이션으로 나온 거죠. 그게 72년 발표된 곡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72년 연주치고는 들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고 이분 목소리가 72년이면 비교적 젊은 때인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단단한 느낌을 첫 곡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스택스 레코드에 소속돼 있었고 80년대 들어서 이제 말라코 레코드라고 당시 최고의 흑인 음악을 다뤘던 레코드사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능력은 있었는데 기량도 있었는데 좌우지간이 타이밍, 카이로스를 못 맞춰서 능력을 제대로 평가 못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대 선 레코드에 들어가서 활동을 딱 시작할 때 선 레코드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선 레코드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흔한 말로 몰빵을 하느라고 소외받아서 그랬다. 소외받지 않았으면 더 인기가 있었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 뮤지션이 리틀 밀턴입니다. 두 번째 곡은 86년에 말라코 레코드에서 발표했던 I'm at the end of my rainbow라는 곡이에요. 무지개 끝에 서서 깨진 사랑에 대한 노래인데 서양 전설의 이 오버 더 레인보우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이 무지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 무지개 끝에 황금 단지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꿈이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 노래는 무지개 끝에 황금 단지가 있는 줄 알고 너랑 나랑 사랑을 계속 이어왔는데 무지개의 끝 지금 와 보니 너는 나를 떠나려 해. 우리 사랑이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끝에 황금 단지는커녕 이 아픔만 있네. 이러고 하소연을 하는 이런 곡인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통 그 소개하려고 했었던 거는 전통 브루스예요. 트래디셔널 브루스를 대부분 제가 소개를 했고 소울 브루스도 가끔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소울 브루스라는 장르가 뭐냐면 브루스 매니어만을 위한 곡이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브루스예요. 그러니까 매니어들한테는 야 이게 좀 그 복잡하네. 혼도 들어오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R&B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전통 그 우리 국악 민요 그러면은 국악당에서 공연하고 연주하고 이러는 게 있는가 하면 열린 음악회에서 들려주는 우리 민요 국악 이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좀 파퓰러한 이런 곡들이 선곡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트래디셔널 정통 브루스가 아니고 조금 대중적으로 변형된 그런 소울 브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틀 밀턴의 음악을 그렇게 평론가들이 분석하더라고요. 멤피스 사운드의 소울 브루스가 결합된 그러니까 멤피스 사운드의 특징을 되게 그 혼 세션이 가미된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브루스 같은 느낌이 아니고 큰 관현악단 아니 캄보의 관현악단 한 10인조쯤 될 것 같은데 그런 좀 큰 사운드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고 좀 조용하면서 깊은 맛을 그런 브루스를 즐기는 분들한테는 결이 다르겠지만 노래를 갖다 이렇게 들어보면 보컬과 기타가 이렇게 조화를이면서 가는 게 좀 악권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곡이 참 좋더라고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코 레코드에 들어가 가지고선 제2의 전성기를 연 곡이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저도 이 곡으로 처음 리틀 밀턴 노래를 들어봤어요. 애니메이스 카페. 그러니까 그 앨범 자켓
참 이렇게 화려하고 좀 싱그럽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음악은 아주 슬픕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곡 들으면 다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갖다가 대부분 인생 조금 살아보면 겪었을 테니까. 노래 제목이 I was trying not to break down. 무너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었다. Back to Back이라고 88년에 발표된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전 이 곡이 사실 제일 좋아요. 정말 매력적인 곡인데 가사를 한번 제대로 살짝 무슨 가사인지 아시고 들으면은 정말 그렇게 와닿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하며 살아가려 했어. 아무 일도 없는 척 강한 척 하려고 애를 썼지. 최대한 버티고 버텼어. 하지만 갑자기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리네. 무너지지 않으려 했는데. 이게 가사, 이렇게 압축한 가사 내용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네. 브루스 매니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와닿는 그런 사운드고, 보컬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아주 묵직하게 이렇게 와서 그냥 쿵쿵쿵 치는, 가슴을 이렇게 팍팍 들어오는, 이렇게 스며드는 게 아니고 팍팍 와닿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네 40대 중후반의 직장인 마인드가 다 그럼 이 술 한 잔들을,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노래 가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 거고, 사랑에 또 이렇게 빗대면은 또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정말 그 제가 강추하는 곡입니다. 편하게 부담 없이 들으면 위로받는 브루스, 소울 브루스의 상징적인 인물, 리틀 밀튼을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